자, 안녕하세요. 추세 추종 전문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에서는요, 좀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알고 계시고,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C의 확산, C 땡땡이죠. 에 대한 해외 시각, 그리고 해외 주요 언론과 기관이 보는 이 C의 확산에 따른 경기 전망, 의견,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투자 전략을 좀 제대로 세워보자,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주요 국가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주요 기관에서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속담이 있듯이 반등을 준다고 또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냉정하고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좋은 내용이었다 생각이 되시면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은 카톡방 링크가 있어요. 참여 코드는 2727번인데요. 자, 제가 매일 장전 시황 그리고 장중에 또 변화되는 증시 상황에 있어서 또 제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좀 참고하시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또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2월 말 그리고 3월 초순경에 해가지고 주목해야 하는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몇 차례 드렸어요. 중국 이외 지역의 신속한 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죠. 예, 확진자 수가 10만 명, 20만 명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와 수급. 지금 추세는 과매도 국면까지 빠르게 급락하는 흐름에서 반등 이후에 방향성 없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은 제가 V자 반등 하나 이런 퀘스천 마크를 달아서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수급 개선이 중요하다. 예, 그 V자 반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수급 개선이 필요하다. 근데 수급 개선이 되고 있나요? 아직 안 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국가의 경제 지표. 3월 초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건데, 그것은 2월 결과였죠. 2월 결과. 예. 그 이후 지금 이제 오늘 차이신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어제 제조 PMI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주말 그리고 월요일 주간 국제 금융 이슈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오픈 채팅방에서도 중국 지표는 전월 2월달 급락 발표 이후에 반등이 예상됩니다. 이런 언급을 해드렸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미국의 시카고 제조 PMI 지수도 예상치보다는 좋게 발표가 되었는데, 가장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또 수정된 전망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전망이 조금 바뀔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주목을 계속 하셔서 보셔야 하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차트를 잠깐 보고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예요. 이제 과매도 국면에 진입
급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외 지역에서의 신속한 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까지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과매도로 직행을 했다. 과매도에 빠지게 됐다. 그 이후에 자 23일이죠. 23일에 미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양적 완화를 발표할 당시에 WHO 집계 확진자 수가 33만 4,981명이었어요. 전일 대비해서 4만 명이 증가하는 집계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23일 이후 25일 그때까지 이제 4만 명 수준을 유지를 했어요. 4만 명. 근데 제가 이제 묘한 이제 패턴, 상승, 하락, 또 요런 좁은 가격 구간에서의, 좁은 지수 구간에서의, 물론 이게 좁다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자, 요런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게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는 것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시간이 한 7시간인가요? 8시간 정도 느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한국 증시 장 마감 무렵이에요. 오후 시장 들어서 2시 이후 3시 장 마감 무렵. 이제 거기에서 한국 증시 장 마감 무렵 할 때쯤 장 마감할 때쯤 돼서 유럽이 깨어나는 거죠. 유럽이 깨어나면서 확진자 수가 이제 막 가장 큰 관심사이다 보니까는 오전 뉴스를 도배를 하겠죠. 이제 그게 미국 지수 선물에 영향을 주고 그 지수 선물, 미국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선물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 그런 묘한 패턴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5만 명을 훌쩍 뛰어넘게 되는 게 26일이에요. 26일. 그리고 27일 그리고 주말 보내고 이제 30일 요런 기간에 2조 2천억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통과 기대감 그리고 통과 요런 부분에 따라서 갭 상승 출발을 하기도 하고 갭 하락 출발했다가 다시 밀어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또 장 후반 들어서 쭉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조금 잘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물품 사재기와 이제 가격 부당 인상을 방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슈퍼마켓 그리고 약국을 제외한 상점의 영업 중단을 발표를 하는 등 이 주요 국가들의 강력한 봉쇄 조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 그게 23일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 이후로 그런 강력한 봉쇄 조치가 발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4일인가 25일에는 인도 모디 총리가 3주간 이동 제한, 강력한 봉쇄 조치를 발표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런 부분들은 자, 어떻게 시장 반응이 일어났느냐? 강한 이동 제한 조치는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구나. 뭐 이런 안도 심리를 갖게 했다고 할까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악재죠. 그리고 디폴트 우려가 부각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제 확대 재정 지출 법안, 그 기대 그리고 가결 이런 2조 2천억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 통과가 이걸 떠받들고 있는 거야. 버티게 만드는 유동성 공급이죠. 버티게 만드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26일 날 뭐 윗꼬리 달고 음봉 마감하고 27일 날 아래꼬리 달고 뭐 음봉 마감하고 상승 마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확진자 증가와
경기부양정책, 주요 기관의 전망에 따라서 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오락가락하는 증시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해외 동향과 시각,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주요 기관, 뭐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여는 총재들, 주요 인사,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오락가락하는 시장 상황에서 보다 좀 효과적으로 뇌동매매하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시 넘어와서, 아이고, 제가 잘못 올렸네요. 자, 다시 넘어와서 주요 해외 시각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금년 중 회사채 디폴트율이 급등할 가능성. 이게 이제 무디스에서 한 말이에요. 무디스. 경기 침체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금년 중에 회사채 디폴트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높다. 그런 의견을 무디스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시간이죠.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하반기라는 시간이 들어가 있고요. 금년 중국의 대외 수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 말은 골드만삭스에서 했습니다. 아니, 골드만삭스가 아니고 이제 맥쿼리에서 한 건데요. 유럽과 미국 기업의 대중 제품 수입 주문 취소. 예, 취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등 이 수출과 공급망에서 최악의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중국의 대외 수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제 맥쿼리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수주 내로 금융시장이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좀 부정적으로 시장 전망을 하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아닌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미 정부의 대출 등을 통한 부양 조치는 부채 과잉 문제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 요 부분 이제 JP모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월까지, 이게 이제 6월까지 지속된다면, 여기도 이제 시간이 들어가죠. 6월까지 지속이 된다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미 실업률이 최대 8.5% 수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또 뭐라 그랬냐 하면, 허리케인, 지진 등 일반 자연재해와 달리 경제 주체와 금융기관, 특히 기업의 자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JP모건입니다. 자, 그리고 근본 팬데믹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을 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계기로든 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또 블룸버그에서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 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가 반면 또 이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 회복을 얘기하는, 좀 회복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의견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증시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근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쪽을 더 중요하게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하반기 회복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볼 것이냐, 그것은 시간이 좌우한다는 시간, 타임. 자, 그 부분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미국의 전 연준 버냉키 의장이죠. 버냉키 의장이 앞서 이제 JP모건과는 다른 주장을 한 거예요.
자연재해 불황 가능성은 없다. 예. 이런 부분들. 현재 상황은, 이게 이제 금융위기 연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건데, 현재 상황이 이제 1930년대와 동일하지 않으며, 시장의 변동성을 인정하더라도, 예, 코땡땡 1, 2분기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에 그친다고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거기에 은행 건전성은 2008년에 비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 측면도 양호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주요 이제 대형 IB의 의견과는 좀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고요.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준은 경기 하강에 모든 대응이 구축돼 있다. 라는 의견을 최근에 제시를 했습니다. 코땡땡 여파로 다수가 직장을 잃거나 이동 제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미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놓여 있긴 하지만 코땡땡 위협이 경과하게 되면 연준의 조치와 저금리가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주장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애틀랜타와 댈러스 연은 총재도 코땡땡 위기 후에 경기 회복을 예상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보건 문제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이 코땡땡 보건 문제 맞죠? 전형적인 경기 침체와는 다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언제 해제되느냐? 이것도 시간이죠.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가계와 기업의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그 시간이죠, 시간. 미국의 경제가 다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댈러스 연은의 총재는 2조 달러 규모의 경제 대책이 경제 침체 여파를 완화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현 위기 이전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였다. 라면서 실업률은 큰 폭으로 오르겠지만 연말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말. 이것도 시간이죠. 자, 하면서 미국의 경기 하강 기간은 코땡땡의 통제 성공 여부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한 겁니다. 미국의 경기 하강 기간은 코땡땡의 통제 성공 여부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1번 퀵 리커버리. 예. 4월 중반에 정점을 찍고 5월에 점진적인 재개. 그게 이제 퀵 리커버리예요. 4월 중반 정점. 그리고 두 번째가 여름쯤에 정점을 찍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가을까지 정점에 미도달하는 시나리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요. 최악은 3번이죠. 가을까지 정점에 미도달하게 되면 4분기에도 경기 회복이 불가하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근데 이 부분은 시간을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을 강조한 것은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죠. 그 전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해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준다고 해서 뭐 지금 아니면 또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발표된 중국의 경제지표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발표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또 유럽, 또 미국도 회복 이후에 빠른 경제지표의 회복세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다. 저는 그쪽으로 조금 더 중심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조정 시에 조금 더 잘게 지지를 좀 확인해 가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분명 차이가 있겠죠. 종목에 따라서 분명 차이가 있을 텐데, 종목 얘기는 제가 이제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 종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해서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영상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로 놓고 보면 제가 V자 반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다. 근데 그 필요 조건이 지금 충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충족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면서 장 마감 무렵에 유럽 확진자 수 소식 나올 때쯤 되면은 또 살짝 밀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 긍정적인 언급을 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장중에 변동폭이 좀 제공이 되고 있다. 종목별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급하게 서둘러서 뭔가를 억지로 매매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역시 이것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이 갭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 메운 이후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느냐. 그럼 어떤 흐름이 되는 거예요? 상승, 횡보, 상승. 계단식 상승이 되는 거죠. 저는 V자 반등보다는 상승과 기간 조정, 그리고 소폭의 가격 조정을 받더라도 지킬 곳은 지키고 다시 재차 올라가는. 그럼 뭐예요? 눌림목이잖아요. 그쵸? 자, 이런 구간을 보다 주목하셔서 공략 포인트로 삼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각, 지금 거의 뭐 7시가 좀 넘어가는 시각인데, 유로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빅스 지수는 한 7% 정도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 선물, S&P 500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2% 중후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미국 본장 열리고 나서 어떻게 또 마감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일 시장 전망, 내일 시장 대응이 좀 틀려질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장 마감 이제 장전에, 내일 장전에 장전 시황을 통해서 해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톡방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더보기 누르셔서 카톡방 링크 클릭하시고 2727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 후반에 코스피 지수가 밀리고 또 종목들 하락 전환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오늘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